백만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8시 45분. 한 달 후에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애인 없는 분들은 빨리빨리 만드세요. I know your story. Being raised in a brothel. You felt it. The power. 아침에 일기 쓰고 있는데 강남 판넬 강 사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비 온대요. 비 오는데 그 내려놓은 조립식 주택 3개도 그 위에가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려고 볼트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지붕 싱글이라 하거든요. 지붕에 붙인 거, 그 방수 이렇게 아스팔트 싱글이라 하는데 그 자재를 그 속에가 이제 볼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끼고 볼트에 고리형 너트를 끼워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네 기둥이 네 곳이 전부 이제 깨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들어오면 그 비가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면 또 무겁죠. 그래서 그걸 좀 막으라. 그러니까 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레탄으로 다 씌워야 되나 하다가 비닐봉지가 많잖아요. 쓰레기용 비닐봉지로 이렇게 덮어서 타카로 따닥 바꿔놓으면은 견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지금 가는 길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 법원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 배당 이의신청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설명이 잘 안 됐죠. 왜 설명이 잘 안 됐냐? 제가 이걸 지금 경매 교육하는 영상이 아니고 제 브이로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인생이 쓸 것도 많고 찍을 것도 많아. 나 진짜 유튜브 할 때 브이로그를 왜 했냐? 내 인생만 찍어도 매일매일 찍겠더라고요. 그때만 정말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날은 오전에 철거하고 오후에는 이제 법원에 배당이 신청하는 그런 날이어서 그걸 했다고만 이제 찍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요즘 또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조회수가 내 영상이 1500회가 잘 안 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썸네일하고 이 제목이 좀 덜 어그로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그로스럽게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목은 세고 내용이 밍밍한 이런 것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준비됐습니까? 약간 노트 갖고 적어야 되네. 내 말이 앞뒤가 없어요. 두서가 없어. 자,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왜 채권자가 됐냐, 채무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거부터 해야죠. 채무자는 우리 케렌시아 빌라 전 소유자입니다. 그 건축주의 70억에 달하는 채권을 우리가 은행 신협으로부터 샀어요. 그 채무자의 채권을 산 거죠. 68억인데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더 늘어났겠지. 뭐 어차피 받기 어렵죠. 그 70억에 대한 채권을 40억에 계약을 해서 사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케렌시아 빌라를 5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그러면 이제 40억에 샀으니까 30억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어요. 채무자에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 그 빌라 경매 낙찰로 끝난 게 아니고 채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채무자의 재산만 있으면 다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없죠. 뭐 많이 없어. 조금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없죠. 그랬는데 이제 그 채무자의 재산 중에 그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경매로 매각된 겁니다. 그 매각됐는데 당연히 거기에도 이제 또 다른 은행의 1순위가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개인 근저당이 3억 원이 있어요. 1억 5천인가 3억 원인가 뭐 2순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임차인이 또 있어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5천에 뭐 월세 50만 원 낸다고 했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단독주택이 어디에 있냐? 우리 캐렌시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사는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1년을 내가 거기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 신고된 임차인은 한 30살 아가씨야. 저기. 그 내가 여기 젊은 아가씨가 있다면 금방 내 눈에 띄었는데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가 좀 난다. 이제 그러고 그 근저당권자도 2순위 근저당권자, 1순위 그 단독주택의 가격이 이 동네에서 뻔히 나오는데 앞에 일단 저당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순위로 누가 사채를 빌려줬다? 빌려주기 힘든 그 단독주택의 앞에 근저당이 내가 사채업자라도 빌려주기는 힘든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빌려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저당 채권자의 서류를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이해관계니까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열람을 했더니 한때 채무자와 같은 아파트에 같은 호수에 살았어요. 동거인이었던 거야. 이상하잖아요. 뭐 형제인가? 형제도 성은 다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좁혀지니까 아 이건 짜고 쳤다. 전문용어로 통정에 의한 사회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됐죠.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심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이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적도 없는 그 30살 처녀는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5천에 뭐 전세 5천 원 신고했네. 이러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 1,700만 원이 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0원도 못 받아. 그래서 배당 이 신청을 한 거예요. 왜? 1,700 세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것도 빠졌구나. 그 임차인이 그 집을 또 낙찰을 받은 거야. 능력도 좋지. 5천만 원에 전세 산다면서 2억 7천인가 얼마에 낙찰을 받았어. 아무튼 너무 웃기잖아. 그리고 배당 법정에서는 셋이 다 알아. 모여서 쑥덕쑥덕 회의를 해. 아마 꽁돈 받아간다고 엄청 신났을 거야. 그때까지는. 그리고 설마 내가 자기들 단독주택 그 위에 캐렌시아 빌라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 살고 있었다,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그 6,700만 원에 대한 배당 배제 신청을 한 겁니다. 한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까지 일주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돼 우리가. 그래 안 하면 배당 이의한 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동지들하고 또 회의하고 그다음에 소장을 목요일까지 접수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임대차라면 계약서 외에 그 돈이 오간 거 입증해야 되고요. 근저당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근저당권자 왁구가 3억을 넣었다 빼기가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상은 쭉 따라와야 돼. 내 삶을 여러분들이 트루먼 쇼처럼 따라와야 이해가 되지. 중간에 뚝 한 편만 보면 이해를 못해. 이게 왜 이 사건이 있었고 왜 설명이 안 되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저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 교육을 잘 못해요. 전달 교육을 잘 못하고 내일이 우선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즉 임차인으로 들어온 30살 아가씨가 경매 개시 이후에 들어왔나? 이전에 들어왔나?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5천만 원의 임차인인 아가씨가 낙찰을 받았다. 그 집을. 그리고 낙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냈으니까 소유자죠. 소유자이고 그 보증금 중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1,700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임대차 자체가 우리는 가짜다. 그러니까 배당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2순위 근저당권자한테도 어떻게 채무자하고 근저당권자가 한 아파트 한 세대에 살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상하다.
그것도 한번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소송 우리가 이유로 배당 이의 신청을 해서 배당을 못하게 막아놓고 돈을 법원에 감금해놨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그 돈을 찾아오는 거고 지면은 못 찾아오는 겁니다.